안녕하세요, 가치왕입니다. 11월 8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정말 바깥 날씨만큼 굉장히 추웠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오전장에는 갭상승으로 출발했었고 그 갭을 조금은 메우면서 횡보하는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장 막판 1시간을 남겨두고 시장이 되려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어제의 저점까지 코스피는 쌍바닥 패턴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흐름을 봤을 때는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 계속 빠졌던 만큼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지만 조금은 달리 해석을 해본다면 2400포인트를 깨지 않았고 또 어제의 저점하고 쌍바닥을 만들었다 라는 것은 내일은 조금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내일이고 어쨌든 오늘만 봤을 때는 오늘도 체감상 굉장히 어려웠던 시장이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1.6% 급락이 나왔고 코스피와 상당히 비슷한 패턴이 나왔어요. 코스닥도 의미 있는 가격대 800포인트라든지 직전 저점 거기를 깨지 않은 만큼 오늘 이렇게 마무리되었으니까 내일 시장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 모든 업종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제약 바이오주만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틀 연속으로 에코프로 그룹주의 급락이 있었고 반면에 로봇 관련주라든지 정말 오랜만에 게임주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업종들 그쪽 업종들은 나름대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수급만 봤을 때는 별다른 변동이 없었어요. 하지만 코스피가 1% 가까이 빠졌었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수급에 큰 변동은 없었지만 오늘 1%가 넘는 급락이 나왔었죠. 자, 이걸 당일 추이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30분을 남겨두고 외국인의 1000억 가까운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하고 개인의 매도 물량이 나왔죠. 그래서 내내 흘러내리는 모습이었다면 장 막판에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순매도 금액을 줄였다고 볼 수 있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시 30분을 기점으로 해서 지수의 급락이 나올 때였죠. 반대로 외국인은 마이너스 300억에서 300억까지 600억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물량은 이렇게 800억 정도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오후장에 급락이 나온 결정적인 이유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 것을 봤을 때는 개인들의 투매가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지만 상당히 적은 금액이었고 그리고 하이닉스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이틀 만에 다시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삼성 SDI는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이 종목은 공매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 상위 종목이 아니었던 만큼 숏커버링을 생각할 만도 한데 외국인은 여전히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이 종목은 이틀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오고 있죠. 반대로 에코프로 BM 이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급락이 나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크래프톤,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 오랜만에 크래프톤, 게임주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를 가장 많이 매수했었네요.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크래프톤, SK하이닉스, 한국전력, 이마트, NC소프트 이렇게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자, 어제도 미국 증시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스닥이 0.9% 상승이 나왔고요.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는 것이 이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지 그 점을 계속 관찰해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제는 일단은 소폭이지만 1차적으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고 오늘 종가 근처에서만 마무리된다고 해도 그동안 4개월 정도 이어졌었던 이 추세를 바꾸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500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요. 또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로 오늘 0.7% 상승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확연하게 돌파했다고 보기에 조금은 어려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스닥만 돌파했다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이번 주는 이런 추세 속에서 그 흐름을 깨고 반전시킬 수 있는지 계속해서 그 부분을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는 보합이고 대만도 보합이죠. 그리고 중국 증시도
오늘은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큰 변동 없이 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새로운 공매도 금지 이슈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틀 전에 역사상 가장 많은 폭으로 주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이 지금 이틀 연속으로 이어지는 것 같고요. 오늘도 코스피는 갭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지금 촬영 시점까지 별다른 반등 없이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국내 시장이 이틀 동안의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일단은 전 세계 글로벌 시장 흐름을 봤을 때 대체적으로 시장 흐름이 괜찮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첫 번째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11월 들어 계속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락 추세를 돌파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시장도 큰 하락 없이 최근에 추세가 견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최근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은 10월 중순쯤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이 되었고 그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또 채권 금리까지 시장 상승과 반대되는 테마에서 굉장히 큰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유가를 보시면 어제만 4% 급락이 나왔고 전쟁이 발생이 되었을 때가 10월 중순이었죠. 그런데 약 10% 정도의 반등이 있었고 지금은 오히려 전쟁이 발생되기 직전보다도 유가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고점 이후로 거의 20% 가까이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일단 유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전쟁 이슈들 그 이벤트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우디와 러시아에서 감산을 지속할 것이라는 최근에 이런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의 급락이 나왔다. 조금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유가의 급락이 나왔던 결정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중국의 수출 부진으로 인해서 앞으로 수요 둔화세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가의 급락이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유가의 급락은 시장의 안정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조금 길게 본다면 결국에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렇게 유가의 급락이 나온 만큼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전 세계 시장에 기업들 실적으로 연동이 되어서 주가의 약세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조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어떤 포지션을 잡는 것은 권장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내용으로 유가가 빠졌고 그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은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의 시장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 그런 것들을 참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의 급락이 나왔다. 조금은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10월 내내 계속 고점을 형성을 했었거든요. 1350원 정도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11월 들어서는 환율을 계속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1300원도 깼었는데 지금 1300원의 위치는 과거 9월보다도 오히려 더 낮은 위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미국의 10년물 채권금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쟁이 발생이 되었을 때 한때는 채권금리가 5%를 돌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를 고점으로 기록하고 지금 무려 0.6% 가까이, 채권금리가 1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채권금리라든지 또 원달러 환율, 국제유가 이런 것들은 주가에 즉각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경제지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제지표들이 조금은 안정세를 찾고 있고 그런 부분이 아마도 미국 시장으로 하여금 최근에 11월 들어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건 앞으로 경기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하지만 국내 시장은 이틀 전에 공매도 금지 이슈가 나왔고 오늘까지로 그런 변동성이 조금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에 상한가를 갔지만 지금은 어제하고 오늘 계속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9% 급락이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5일선이 깨지지 않았다면 저는 추세는 끝났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과거 에코프로가 주가의 상승이 나올 때 그때를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일단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때는 에코프로는 거의 11선에서 계속 반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종목마다 조금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과거 상승장에서 어떤 흐름이 나왔었는지 그런 것들을 참조해 보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 5일선하고 11선 이격이 조금은 남아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인 만큼 그 공매도 청산 물량이 하루 만에 반짝 나오고 끝나진 않을 것이다. 여전히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항상 확률적으로 베팅을 하는 것이고 또 제 생각이 틀렸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당연히 비중을 줄여보는 것이 적절한 투자 원칙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의 방향성을 생각하시고 어떤 흐름이 나올지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두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확실히 이틀 전에 2차전지 관련주의 대규모 급등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대차거래 상한 주식수를 보면 평소보다 4배나 급증했다는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오늘 에코프로의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영업이익이 무려 전년 동기 대비 70%나 하락했다는 굉장히 좋지 않은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극재 기업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했어요. 오늘은 에코프로비엠이 잠정 실적 발표를 했고 이미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는 공시가 지난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LNF는 이틀 전에 영업이익이 85%나 감소했다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 이슈가 2차전지 관련주의 투심을 조금은 자극을 시켰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런 시점에 많은 기업들의 부정적인 실적이 나온다는 것은 조금은 상승 탄력을 제한시킬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조금은 아쉽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런 좋지 않은 실적에 대해서는 이미 선제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또 제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것이 5일선하고 11선 단기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2차전지 업황이 지금 좋지 않다고 해도 공매도 잔고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만큼 조금 더 추세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뿐만 아니라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또 삼성 SDI는 5일선이 깨졌네요. 자, 하지만 포스코 퓨처엠을 비롯해서 아직까지 추세가 깨지지 않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하여금 과거에 주가의 상승이 나올 때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그런 부분도 참조를 해보시면서 지금의 시점에 대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최근에 공매도 금지 이슈가 우리나라 시장에 많은 변동성을 야기를 시켰어요. 하지만 글로벌 시장 흐름이 지금 괜찮은 만큼 그런 추세를 조금만 따라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번 주 내내 미국 시장의 추세를 돌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계속 관찰해 보시면서 국내 시장에 대입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날씨가 정말 많이 쌀쌀해졌어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